여러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화입니다. 2011년 어느 육군부대에 한 병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모 병장. 그는 28년형을 받았습니다. 군인이 28년형이요? 살인? 아닙니다. 강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했길래? 여러분, 이 병장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간 그가 한 짓은요. 한 후임병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구타는 기본이었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심리적 학대였습니다. 너는 쓰레기야.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매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19살 이병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였죠. 그는 매일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다른 선임들도 있었는데, 간부들도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끔찍해집니다. 김 병장은 똑똑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간부들 앞에서는 모범병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병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사라지면, 생활관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는 탈영을 고민했습니다.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만 참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절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김 병장의 가학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어느 날 피해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그 편지에는 2개월간의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반응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 병장은 모범병입니다. 혹시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그제서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이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김 병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후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것, 새로운 것, 층층이 쌓인 폭력의 흔적들, 의무대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3개월간 피해자는 47번 의무대를 방문했습니다. 타박상, 염자, 골절 의심. 매번 이유는 훈련 중 실수였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조사관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생활관 CCTV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 증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입을 닫았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나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이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김 병장이 때리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후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생활관 병사 7명 중 5명이 증언했습니다. 밤마다 때렸습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으로도 때렸습니다. 김 병장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병장은 2병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1병 때도 후임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매번 넘어갔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래.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김 병장은 배웠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병장이 되면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말 걸지 마. 식사 시간도 통제했습니다. 너는 맨 마지막에 먹어. 5분 안에 다 먹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했습니다. 야, 일어나. 청소해. 새벽 2시, 3시에도 휴가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너 같은 게 휴가를 가? 훈련이나 더 받아. 피해자의 정신은 무너져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자도 악몽만 꿨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3개월간의 학대가 한 사람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군 검찰은 강력하게 기소했습니다. 이건 단순 구타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입니다. 군형법상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김병장. 그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군 생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증거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 47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3개월간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상황별로. 2011년 3월 15일 저녁 10시. 이유 없이 뺨을 5대 맞았습니다. 2011년 4월 3일 새벽 2시. 1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2011년 5월 20일 군화로 허벅지를 찼습니다.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김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같은 생활관 병사들. 저도 무서웠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저도 당할까봐. 한 병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간부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김병장은 성실한 병사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생활관을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병사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간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업무가 많아서.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간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도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지금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군대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의 20대를 돌려주십시오.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전문가 증인도 나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회복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학대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인 구타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가해자는 명확한 가학 성향을 보입니다. 김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계속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가해자일 뿐입니다.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28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구타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3개월간 한 사람을 고문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사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는 47번 의무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월 평균 15회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군 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체중 변화 기록. 입대 당시 72kg이었습니다. 3개월 후 54kg이 됐습니다. 18kg이 빠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군 생활입니까? 이건 학대의 증거입니다.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범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는 폭력의 공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군대라는 폭력 문화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병장도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요? 3개월간 우리 아들이 당한 고통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법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양측 최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선고는 2주 후입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김 병장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됐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였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모 병장, 김 병장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3개월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2조 위반입니다. 또한 폭행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군대는 폭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복무해야 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28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28년형이었습니다. 김 병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8년형. 이게 얼마나 무거운 형량일까요? 살인죄도 평균 15년입니다. 강도죄도 1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타로 28년? 이례적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3개월이라는 장기간, 매일 반복된 폭행,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학대, 피해자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이 판결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타로 28년이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냐? 하지만 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연한 판결이다. 오히려 가볍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참았다.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대 폭력은 숨겨진 범죄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11년 당시 군 내부조사 결과 전체 병사의 31%가 폭행을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율은 5%도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고하면 나만 더 힘들어진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 참고 전역하는 게 낫다. 이런 문화가 김병장 같은 가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들키지 않는다. 들켜도 대충 넘어간다. 실제로 김병장 이전에도 징후가 있었습니다. 일병 시절에도 후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영창 7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간부들의 훈계. 다시는 하지 마라. 김병장은 배웠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래서 더 대담해졌습니다. 병장이 되고 나서는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군은 변화했습니다. 아니, 변화해야만 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 내부 폭력 근절, 병역 문화 개선, 인권 교육 강화, 구체적인 조치들도 나왔습니다. 생활관 CCTV 설치,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간부 책임제 강화.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도, 2014년에는 윤일병 사건이 터졌습니다. 구타로 사망한 사건이었죠. 군대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김병장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구타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군대 폭력은 범죄다. 반드시 처벌받는다. 피해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의병 전역했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5년간의 긴 치료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피해자의 이름을 박 씨라고 하겠습니다. 박 씨는 전역 후 2년간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남성들이 또 맞는 거 아닐까?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병장이 나타나는 꿈, 생활관이 나오는 꿈, 매일 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부모님은 밤새 박 씨를 지켰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이제 안전해. 하지만 박 씨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PTSD가 아닙니다. 복합 트라우마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학대의 후유증입니다.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처음 1년은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체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불면증은 심해졌습니다. 자해 충동도 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박 씨가 처음으로 군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요. 김병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의사는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박 씨는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3개월간의 지옥.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3년째가 됐을 때 박 씨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습니다. 15분 정도. 하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박 씨는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4년째, 박 씨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같은 또래 남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김 병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참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김 병장이 아니다.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친구도 몇 명 사귀었습니다. 물론 군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 의병 전역했어.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8년째 박 씨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병역은? 의병 전역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알았습니다. 이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걸. 의병 전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왜 의병 전역했어? 몸이 약한가? 군대도 못 다녀온 거야? 박 씨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지금 박 씨는 어떻게 지낼까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김 병장이 떠오르는 날. 그럴 때면 박 씨는 병원에 갑니다. 아직도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생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 병장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교도소입니다. 28년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2011년에 수감됐습니다. 만기 출소는 2039년입니다. 그때 김 씨는 50대가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20대, 30대, 40대 모두 교도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김 씨는 항소했습니다. 28년은 너무 무겁습니다. 감경해 주십시오. 하지만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적정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고 기각. 2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절망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군대보다 더 엄격한 곳. 아이러니했습니다. 김 씨는 군대에서 왕이었습니다. 후임들을 마음대로 괴롭혔죠.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는 최하위였습니다. 군대 관련 범죄자들, 교도소 내에서도 천대받습니다. 군대에서 후임 괴롭힌 놈, 쓰레기네. 김 씨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때로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내가 후임한테 한 짓 그대로 해줄까? 김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박 씨가 느꼈던 그 두려움.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28년은 너무해. 나만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5년째 되던 해, 김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박 씨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평생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전달됐을까요? 박 씨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사과야? 3개월간 내가 당한 고통을 편지 한 장으로 해결되는 거야? 박 씨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김 씨의 사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김 씨는 변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반항적이었습니다. 교도관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징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김 씨는 조용해졌습니다. 모범수가 됐습니다. 교도소 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왜일까요? 깨달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김 씨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김 씨는 다른 재소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군대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군대 문화가 그랬어. 선임한테 배운 대로 한 거야. 나도 당했으니까 후임한테도. 악순환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김 씨도 그랬습니다. 그도 이병 시절 선임에게 맞았습니다. 일병 때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병장이 되자 후임을 때렸습니다. 나도 당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까요? 변명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될 권리는 없습니다. 김 씨는 이제 그걸 압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28년 중 14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현재 김 씨는 아직 교도소에 있습니다. 출소까지 14년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군대는 왜 이럴까? 왜 폭력이 계속될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1년 이후 군 폭력 신고 건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52건, 2015년 328건, 2020년 487건, 2024년 612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가 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폭력이 증가했거나, 둘째, 신고율이 높아진 것. 전문가들은 후자라고 봅니다. 폭력은 항상 있었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뿐. 실제로 제대군인 대상 설문조사, 군 복무 중 폭력을 목격한 적 있나요? 40대 이상 78%, 30대 65%, 20대 42%, 세대가 내려올수록 줄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20대도 42%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 폭력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군대 문화 때문입니다. 계급 문화, 선임 후임 문화. 선임 말은 절대적이다. 후임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문제입니다. 물론 군대는 특수합니다. 명령 체계가 중요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겨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게 폭력을 정당화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명령 체계와 폭력은 다릅니다. 존중과 학대는 다릅니다. 선진국 군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군도 계급 체계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군도 그렇습니다. 계급은 있지만 인권은 지킵니다. 한국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병장 사건 이후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영내 휴대폰 사용 허용, 주말 외출 확대, 생활관 CCTV 설치, 군 인권전담부서 신설,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할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후임을 때리는 게 당연하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이런 생각이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교육입니다. 간부 교육이 중요합니다. 간부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병사 교육도 중요합니다. 입대 초기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폭력을 당하면 반드시 신고하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다. 신고하는 게 용기다.
그리고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군대는 고생하는 곳. 남자는 군대 가서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군대는 교육기관입니다. 폭력 학습장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 동생, 친구들이 가는 곳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박 씨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됩니다. 김 씨 같은 가해자도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모두의 책임입니다.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 어딘가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 씨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김병장 사건, 28년형 판결, 이후 변화들 모두 박 씨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 폭력은 범죄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